많은 분들께서 하루 세끼 식사, 특히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어 온 내용을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지난 20, 30년간 우리는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한다는 신념을 사회 전반적으로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적 연구 결과와 축적된 의학적 데이터는 기존의 통념과는 상반된 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영양 섭취, 특히 식사 빈도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야간에 음식 섭취를 피하고 아침 시간에는 몸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이처럼 장수하려면 소식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건강 철학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현대적 식사 습관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인 렙틴, 인슐린, 그렐린 등의 주기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노벨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음식 섭취에 적합한 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며 이를 기준으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소화 및 흡수 주기,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를 배출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 주기에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에 컨대 시리얼, 우유, 베이컨, 가공육 등을 아침 식사로 섭취하게 되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배출 속도를 앞지르게 되며 결국 만성염증과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간헐적 단식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6-8방식이나 20-4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몸이 회복과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사법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삼시세끼를 지켜오신 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를 바로 중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아침에 살아있는 채소나 과일 중심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2주만 실천하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의 얼굴은 창백해진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건강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날 과음이나 과식을 하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식사를 생략하시거나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채소, 주스나 과일, 몇 조각으로 아침을 대신하면 몸의 자연적인 회복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날 과식을 하셨거나 야식을 드신 경우, 특히 육류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다음날 아침 식사는 가급적 비워주시는 것이 몸에 더 이롭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해장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다시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통해 위장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채소나 과일을 통해 위와 장을 해독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부 분들께서는 사과나 토마토 같은 생과일을 아침에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을 느끼시고는 나는 이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전날 드셨던 음식의 여파일 가능성이 크며 몸이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밤에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시거나 아예 물로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음양수, 임양수회입니다. 음양수란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일로 섞은 미지근한 물을 뜻합니다. 여기에 레몬을 얇게 썰어 넣어 우려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통 과식이나 과음을 하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에서 열이 올라 해독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게 되면 오히려 몸속 해독의 불씨를 꺼트리는 셈이 됩니다. 더 나아가 출근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드시게 되면 몸의 정화작용은 더욱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모네이드나 과일 주스 제품들 중에는 다량의 설탕, 인공 감미료, 색소, 향료, 방부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체중 증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과도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레몬수는 생레몬을 직접 얇게 썰어 물에 띄워 우려 마시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생레몬을 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유제품이나 상업용 과일 주스 등은 장기간 유통을 위해 멸균 또는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최종당화 산물 AGEC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단백질이 당과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분자 구조로 변형된 것으로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과일 주스 중에서도 착즙 주스처럼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설탕이나 첨가물 없이 순수한 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착즙 주스를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높고 매일 섭취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물이나 생과일, 채소 위주로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날의 식습관과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하는 유연한 건강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무엇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보다 생레몬을 활용한 레몬수가 훨씬 낫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굳이 값비싼 돈을 들여가며 아침마다 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실천입니다. 레몬수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레몬청이나 레모네이드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들 제품에는 대부분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로는 덱스트린, 스테비아,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는데요. 특히 아스파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ERC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미료들은 단순히 다이어트 콜라나 탄산음료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 심지어 치킨과 함께 나오는 무절임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식품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 한 잔에도 정성을 들이시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가공식품이나 영양제는 결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공복, 즉 속을 비운다는 개념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오래된 의학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장수의 비결은 배를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순간에 멈추는 절제가 바로 건강 장수의 지혜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소, 酵소의 중요성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섭씨 42도부터 파괴되기 시작하며 50, 70도 사이에서 완전히 사멸하게 됩니다. 즉, 과도한 가열 처리나 가공을 거친 음식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는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자주 또는 많이 먹게 되면 소화효소가 끊임없이 분비되어야 하고, 그 결과 대사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췌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위한 다양한 효소를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므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이것이 최근 췌장 질환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4, 5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야 소화효소가 멈추고 대사효소가 재생과 해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물이나 흡수가 빠른 생과일 또는 채소로 만든 착즙 주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30분이면 소화가 완료되고, 채소 착즙은 5분 내외로 흡수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착즙 주스는 식이섬유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필수 영양소는 빠르게 흡수되고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간식류, 과자, 설탕류 식품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한편, 시중의 포장식품을 보실 때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당류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은 곧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며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는 당질이 아닌 당류로 표기되어 소비자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착즙 주스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보다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를 8시간에서 12시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아침에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착즙 주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공복 유지의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약 5,000년의 문명사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그리고 인류의 조상격인 종이 등장한 것은 약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생존을 위해 수많은 기후 변화와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진화해 왔으며,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종교 전통에는 단식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라마단, 유대교의 금식일, 기독교의 사순절 등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몸과 정신을 정화해온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은 물만 섭취하고도 6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했으며, 그만큼 몸은 일정 기간 음식 없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권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커피 관장, 죽염, 해독 솔루션 등은 체내에 과하게 축적된 영양분을 배출하려는 시도일 뿐이며, 꼭 고가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절식, 즉 직접 단식을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의 진화적 역사와 생태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상품은 무언가를 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프로그램을 찾거나 복잡한 레시피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채소와 과일을 매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CC 주스 즉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한 착즙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준비가 간단하고 착즙을 통해 섭취하면 흡수도 빠르며 공복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는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로서 허기를 덜 느끼게 해주므로 단식 중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배고픔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즙 주스를 마셨더니 금방 배가 고파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배추를 포함하면 그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 역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몸소 이 원리를 체득해 왔습니다. 한때 체중이 78kg까지 늘어났던 제가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61kg까지 감량한 후 지난 10년간 요요 현상 없이 건강을 유지해온 비결은 단연코 일주일에 한 번은 채소와 과일로만 구성된 착즙 주스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약물이나 의료 처치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언컨대 일주일에 한 번은 채소 과일식, CC 착즙 주스만으로 식사 대체를 실천하며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온 생활 습관 덕분입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도 비건도 아닙니다. 고기나 동물성 식품도 섭취합니다. 다만 7-3 식생활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식사에서 70%는 생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자연식으로 나머지 30%는 동물성 식품, 생선, 가공식품, 영양제 등으로 구성하는 식사법입니다. 이 원칙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주일에 단 3일만 동물성 식품을 드시고 그중 하루는 오직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만으로 식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식이나 해독 프로그램, 비싼 영양제 또는 고가의 죽염, 천일염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비용을 유기농 채소나 과일에 투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 2주만 실천하셔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음양수 혹은 레몬수로 속을 깨우십시오. 가능하시면 CCA 착즙 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당근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1개, 양배추는 소형 기준 4분의 1통, 사과는 중간 크기로 2개 정도를 사용하시면 약 1리터에서 1.5리터 분량의 주스가 나옵니다. 믹서기로 갈아도 되고 착즙기로 즙만 짜서 드셔도 좋습니다. 주스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나 과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나 식사 후 디저트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식후에 드시는 과일, 주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공복에 드실 경우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과 과학계의 통계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일 주스를 마시면 지방간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류는 원래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오히려 예전에는 병이 생기면 생즙을 짜서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약초를 찌어 약으로 사용했으며 그 전통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저는 한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이 가진 자연의 효소가야말로 최고의 해독제이자 회복제라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마케팅 전략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은 광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지방간을 유발한다,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등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과일이나 착즙 주스를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결과 채소 과일식이 만성질환을 회복시키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공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에 길게 실천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엔 단 2주,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익숙하게 섭취하고 있는 커피, 우유, 영양제 등에 대한 다른 시각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 마케팅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